보통 학생들이 해석에서 다 끝나거든요. 근데 결국 독해를 하려면 그 해석하는 목적은 이해에 있어요. 그냥 딱딱하게 책에 쓰여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내 남친이 해준 이야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재쌤. 네, 안녕하세요. 아니 편입영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노베이스 학생들 기준에서 도대체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하냐, 딱 정리해서 어떤 것부터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입 공부의 시작은 수준에 맞는 어휘랑 수준에 맞는 구문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에 맞는 어휘라고 하면 방금 언급했다시피 내 빵꾸가 중학교 단어부터면 중학교 단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독해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중, 고등학교 그리고 수능 어휘부터 해줘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사실은 중고등 어휘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독해 지문은 거의 중고등 수능 어휘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구문 독해죠. 이제 구문 해석이 돼야지 학원 같은 데서 배우는 뭐 스킬이라든지 이건 주장이고 이건 근거고 뭐 이런 구분이라든지 이 모든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위한 기초, 초석은 구문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어휘 그리고 구문은 특히 기초 단계에서 무조건 커리큘럼이 나만을 위한 커리큘럼, 즉 개별 커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 커리라는 게 어떤 말이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제 저에게 오면 베이스 테스트를 다 해요. 어휘부터 뭐 구문도 쉬운 문장부터 어려운 문장씩 한 5개씩 구성을 해서 어느 단계에서 지금 해석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단계에서부터 구문 단위 해석 연습을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어휘, 구문은 개인 베이스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다 같이 들었을 때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내용은 다 같이 공통 커리큘럼으로 으쌰으쌰 가는 게 효과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역량이 너무 달라지고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초 단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 기초 단계에서 필요한 건 시간 낭비 없이 내 수준에 맞는 것들로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베이스 테스트를 통해서 진단을 한 그 학생의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이제 구문 시리즈는 천일문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하고요. 네. 강의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챕터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챕터 오버뷰라고 해서 그 챕터에 대한 모든 문법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각 유닛에 대해서 직접 손 해석을 해요. 연습지 서식을 이용해서 문장 밑에다가 직접 자기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천일 비급이라는 걸 보고 틀린 걸 교정을 해요. 빨간 펜으로. 거기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네. 이 교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문장을 뭘 몰라서 해석을 못했고 뭘 알고 나면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공부해가는 과정이에요. 약간 문법만 알면 그러니까 해석까지는 돼요. 해석까지는. 네.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해석에서 다 끝나거든요. 네. 근데 결국 독해를 하려면 그 해석하는 목적은 이해에 있어요. 네. 방금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를 내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내 입으로 꺼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해 단계까지 스스로 거치면서 공부를 하는지 꼭 뒤돌아봐야 돼요. 이때 이제 꿀팁은 뭐냐? 그 천일문의 문장을 그냥 딱딱하게 책에 쓰여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내 남친이 해준 이야기라 생각하는 거예요. 헐.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가서 남친이 뭐래? 어제 남친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라고 전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보면 내가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용 이해를 또 정리를 해야 되고 한 가지는 이해고 또 한 가지 학생들이 잘 못하는 건 예측이거든요. 네. 결국 지문에서 지문 초반부에 앞으로 무슨 내용을 끌고 갈 건지를 예측하냐 마냐가 그 지문의 이해도랑 속도를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학생들은 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요. 이해까지만이라도 잘하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훨씬 더 글을 민감하고 쫀쫀하게 받아들이려면 저는 이걸 대화적 읽기라고 하거든요. 네. 결국 소통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지문을 쓴 저자랑 대화하는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대화적인 읽기라고. 그렇죠. 대화적 읽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네요. 예를 들어 뭐 첫 문장을 읽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돼요. 왜? 어떻게?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떻단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독해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장을 읽고 지금 말하신 그 3가지를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셋 중에 어떤 반응이 어울리고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게 자연스러울지를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걸 독해 가서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한 문장 단위 구문 해석에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문장을 받았어요. 네. 보통 아니다라고 하면 반응이 그런 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그냥 해석만 하고 해석 맞겠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작가는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근데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 재산에 있다고 오해하는 게 싫은 거구나.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주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럼 행복의 조건은 내가 가진 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린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행복의 조건이 그럼 어디 있다는 주장을 넌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나중에 독해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좀 더 액티브한 리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네요, 미리미리.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거를 실제로 혼자서 공부하면서 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해요. 혼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저는 학생들한테 체크리스트를 만들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첫 문장을 읽고 이러이러한 반응을 했는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공부 전, 후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면서 습관화하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과정을 그럼 보통 몇 개월 정도 거치면 본격적인 독해 논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좀 쌓인다고 보시나요? 사실 구문 독해라고 하는 건 시험장 직전까지도 연습을 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맞죠. 근데 이제 초반에 최대한 이걸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구문에만 정말 집중하는 시간은 4주, 최소 4주. 근데 구문 공부를 하는 총 시간은 최소 12주. 네. 그래서 나중에는 구문이랑 독해를 병행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학원에서는 사실 이 과정을 뭐 한 2달 과정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적고,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걸 아예 안 하잖아요. 그쵸. 학생들이 학원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의 손해석을 다 카톡으로 받아서 교정하는 과정을 봐요. 제가 다 교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교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구문 공부는 누구랑 어떻게 공부하든 독학을 기본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몰라서 해석을 못했고 뭘 알고 나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지가 공부의 지점이거든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쵸. 내가 뭘 몰라서 이거를 틀린 거고 내가 뭘 알아야 이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거. 그쵸. 자기주도 학습이네요. 그쵸. 만약에 그걸 내가 발견을 못했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저한테 쌤, 저는 이 문장이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전 뭘 몰랐던 거예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틀린 거 틀렸다 체크하고 맞는 해석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00일문 교재 열심히 공부하면 1000일문밖에 해석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저한테 가장 많이 해요. 그쵸. 그 지점에 공백이 좀 있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학원 수업 내용을 복습하려고 가져갔는데 해석조차 잘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수업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 맞는 구문 해석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초 어휘, 기초 구문이 탄탄해야 내가 다른 데서 배우는 그 다음 뭐 이제 논리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쌓을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절대 기초 어휘 그리고 기초 구문에 대한 실력 없이 그 다음 단계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이 지점의 빵꾸를 제대로 메꾸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네, 학생들이 사실 되게 초조해 하거든요. 많은 문제를 풀지 않고 뭔가 독해 스킬적인 수업을 듣지 않고 이런 거에 되게 초조해해요, 사실. 거기에는 되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왜 초조한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실력이 오르지 않을까봐 초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실력을 올리는 길은 내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근데 효과도 없는 그쪽을 보면서 그쪽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불안해하는 게 오히려 더 역설인 거죠.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쵸.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이 제발 좀 초반에 3, 4월까지는 이 기초 구문 해석에 초석을 다지는 그 기간을 좀 열심히 좀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